K리더스 NI B단계 3호차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신자영 기자고요. 오늘도 제가 1주차에서 4주차에 해당하는 4가지 분야별로 정리해 왔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수업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언어 분야 가지고 왔습니다. 첫 주차엔 단어별로 아이들한테 자음이면 자음, 모음이면 모음, 그 다음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품사의 기능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환경 중에서도요, 전기의 용도, 그 다음에 전기는 왜 아껴 써야 하는지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유도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 주차는요, 3주차죠. 우리 스포츠 분야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재밌는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2주차에 특히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재밌는 수업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포츠 종목 구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팀플레이면 팀플레이, 우리 단체전이라고 하죠. 단체 종목이 있고 개인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에 따라서 어떻게 경기가 달라지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차엔 경제 분야 가지고 왔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경제 중에서도 이번에는 광고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TV나 영상 매체에서 광고 많이 수없이 접하겠지만 신문 안에도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효과적인 광고란 어떤 광고인지, 평상시에 광고는 왜 필요한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첫 주차 바로 들어가기 전에 수업 구성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회차, 그 다음에 2회차 수업에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도입 같은 경우는 생각 열기 시간이죠. 그럼 10분 동안 신문을 바로 지어주시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주차별로 주제가 있잖아요. 환경이면 환경. 그때마다 이제 경제면 경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분야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주제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3주차 제가 스포츠 종목 구분하기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한테 농구면 농구, 축구면 축구,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팅, 수영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수영은 단체전도 있고 개인전도 있어. 그쵸? 근데 피겨 스케이팅은 어때요? 피겨 스케이팅은 하나의 종목이긴 해요. 근데 단체전이 아닌 개인전이 피겨 스케이팅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다뤄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전개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전개 부분은 우리 스크랩 활동이나 그다음에 테마지에 들어가 있는 활동 위주로 선생님들께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날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내용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이 마무리 시간에 복습해보는 시간. 내가 오늘 깨달은 것들, 내가 오늘 새로 알게 된 것들을 한 번씩 더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소감 물어보셔도 되고요. 오늘 활동했던 거 재밌었는지, 재미없었으면 어떤 점에서 내가 어려워했는지, 힘들어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큰 수업 다음, 추후에 차시 수업 구성하실 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주차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단어 분류하기 제가 제목으로 뽑았고요. 생각 열기 시간에는 신문을 지어주시기 전에 아이들한테 신문 안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신문에 글이 없다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책 안에 글이 없고 그림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글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신문에 제목이 없고 글이 없어요. 그림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아, 어떻게 신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정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글이 갖는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유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을 조금 지어주시면 신문에서 단어들이 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본인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단어,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면, 2면, 1면, 2면, 3면 기사, 짧은 기사면 짧은 기사, 긴 기사는 긴 기사, 유도리 있게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셔서요. 아이들한테 기사 하나를 뽑아서 그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자음에 따라 아니면 모음에 따라서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고학년이나 아니면은 조금 수준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수업 자료에 넣었는데요. 품사의 기능 한번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우리 한글에는 품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질이 비슷한 단어인 거예요.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예요. 달린다, 먹는다, 그 다음에 읽는다, 읽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행동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형용사는 뭐예요? 꾸미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품사의 단어의 기능을 나타내는 품사의 형태를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볼 만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주하기 시간에는 여러 친구들이 찾은 단어를 바탕으로 짧은 글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K리더스 NI 주차별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마다 생각열기 브레인스톰, 그 다음에 메인, 전개 부분,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는 창조하기 시간인데 창조하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응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스크랩하고 분석하기 활동에서 신문에 대한 이해, 기사에 대한 이해를 좀 전반적으로 다뤘다면 마지막 창조하기 시간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주차는요, 두 번째 시간은 전기 절약하기입니다. 네, 전기 절약하기 두 번째 주차 제가 가지고 왔는데 환경 분야죠. 그래서 생각 열기 단계에서는요,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전기는 왜 필요한 거지?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전기는 왜 필요해? 전기는 없으면 안 될 존재예요. 왜요? 자, 아이들이 보고 있는 지금 TV, 컴퓨터, 유튜브,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이 모두 전기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릴 수 없는 것들이고요. 평소 전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무궁무진하게 활용도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열기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전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전기가 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봐 주시고요. 스크랩 분석하기 단계에서는요, 신문 속에 전기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23일자 금요일자에 풍력 터빈 5,000개 돌리던 스웨덴도 다시 원전으로 늘린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왜 실렸냐면 결국에는 어때요?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해서 풍력 터빈 돌렸던 유럽 국가들도 다시 막대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 원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쓰는 양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전기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스페인에서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시민들이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가량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전기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보게 하신 다음에 평소 우리는 전기를 어디에 쓰는지, 전기를 사용하는 물건들을 한번 자연스럽게 떠올려보는 시간을 스크랩 활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전기가 이렇게 많은 곳에 사용이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기가 없다면 일상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조하기 시간에는 제가 해결 방안 찾기 넣어놨는데 여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 이만큼 전기가 많이 쓰이는데 전기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기 시간에는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한번 떠올려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소에 전기를 아낄 수 있는지,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해결 방법을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아이들마다 해결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함께 토의해 보면서 공유하면서 생각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테마지에는 그림 카드가 쥐어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받아보시는 테마지에는 그림 카드,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묘사된 그림 카드가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참고적으로 넣어놓은 건 일상 속 시나리오에서 그림 카드에 나와 있는 것들 말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전기를 어디에 허투루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해결 방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썼어요. 근데 컴퓨터를 껐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콘센트 같은 경우는 뽑아서 전원을 오프 시켜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을 했는데 핸드폰 충전 다음에는 반드시 어때요? 코드를 빼놓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생활 수칙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차 시간에는요. 스포츠 경기 구분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차 설명해드릴 때랑 비슷하게 스포츠 경기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전이면 개인전, 팀전이면 팀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3주차 수업 구성을 하면서 떠올랐던 선수가 바로 있어요. 손흥민 선수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우승 트로피를 다 들어 올렸어요. 그렇죠? 토트넘 호스퍼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어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흥민은 그동안 어때요? 국가대표, 그 다음에 소속팀을 통틀어서 우승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10년 넘게 토트넘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번에 들어올린 첫 트로피인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손흥민을 이번에 좀 사진으로 넣어봤고요. 논외로 선생님들께서는 스포츠 경기 구분하기 시간에 아이들한테 다양한 스포츠 종목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구면 농구,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수영이면 수영. 이 다른 종목별로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설명해줘도 좋고요. 생각 열기 단계에서는 너무 방대하죠. 내용들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어떤 경기 봤어? 최근에 어떤 종목을 봤어?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 어떤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 너의 좋아하는 선수야? 아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 선수처럼 커서 이런 선수가 될 거예요. 이런 친구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열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질문 좀 뽑아서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스크랩 분석하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오려 붙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단체 경기 종목을 좀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면 테니스, 농구면 농구, 야구면 야구. 야구는 어때요? 팀전이죠. 혼자만 즐길 수가 없어요. 혼자 투수, 타자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분석하기 시간에서는요. 스포츠 관련 기사 한번 찾아서 오려 붙인 다음에 개인 경기, 그 다음에 단체 경기 종목을 조금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경기마다 복식 경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탁구, 복식 경기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식 경기도 한번 언급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종목별로 스포츠가 어떻게 유래했는지 나아가서 이거는 시간이 되실 경우, 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한 뼘 더 나아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거나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커리큘럼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테마지에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는 각 종목별로 스포츠의 역사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그날 주제로 했어요. 테니스는 어떻게 유래했을까? 세계 4대 테니스 대회죠.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를 보시면 영국, 그 다음에 US 오픈, 미국,
그다음에 호주 오픈, 그다음에 프랑스 오픈 이렇게 4가지 대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테니스의 유래에 대해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테니스는 17세기 프랑스 귀족들이 즐기던 하나의 공놀이로부터 유래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면 어때요? 1500년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 종목마다 그런 해당 스포츠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기까지 역사를 한번 애들한테 한번 같이 다뤄보는 것도 유익한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테마지 활용하셔서 테마지대로 활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테니스는 프랑스 귀족이 즐기던 제드폼이라는 공놀이로부터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7세기죠. 17세기 프랑스 귀족들이 즐겼던 스포츠 종목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오늘날의 테니스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테마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테마지에 나와 있는 활동 위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른 질문으로 뽑아서 수업을 구성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창조하기예요. 그래서 스포츠 이름 빙고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별이나 아이들 옆에 딱 2명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아니면 스포츠 종목 하나를 제가 골라요. 아이들이 골라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역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갖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은 농구인데 농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다더라. 너무 재밌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농구가 이때 어떻게 시작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이번 기회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경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는 광고를 한번 찾아보고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 열기 브레인스톰 시간에서는 광고란 어떤 건지 아이들한테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광고는 왜 하는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광고를 접하는데 TV 속에 나와 있는 광고들을 왜 하는 걸까?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제품을 사는 소비자죠. 사람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하는 효과라고 하면 그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그 해당 제품을 사람들에게 사게 만드는 겁니다. 효과적인 광고는 어떤 것일까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스크랩하기, 분석하기 단계에서는 신문에서 나타나는 광고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통 백면에 전면 광고가 많이 실리죠. 제가 수업 자료에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백면이면 백면,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내지에도 광고가 섞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번 찾아서 윈도우 붙인 다음에 광고 안에 나와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광고가 아니더라도, 신문 안에 있는 광고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내가 접한 광고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인지, 아니면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갖고 싶은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인지 이유와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는 겁니다. 네, 여기 나아가서요. 제가 마지막에 경제상식 하나 추가해뒀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스크랩 분석하기 다음에 한 뼘 더 나아가서 한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는 대체 왜 하는 거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광고에는 일반인보다 어때요? 유명인들이 대다수 등장하기도 해요. 연예인들이라고 하죠. 우리 배우 아니면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수업 자료에 나타나는 국민은행 광고 같은 경우는 배우 공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에는 그럼 왜 유명인이 등장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유명인이 등장하면 광고의 효과가 올라갑니다. 왜?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유명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명인 그 자체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명인들은 자기만의 팬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했을 때 가져가는 브랜드 파워, 브랜드 인지도, 광고 효과가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제 상식으로 플러스 추가해서 보완하셔서 언급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하기 시간에서는 설득하는 글쓰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창조하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스크랩, 분석하기, 내용 이해하기 단계는 내용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창조하기만큼에서는 아이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접하게 됐는데 이 물건은 어디에서 중요할 것 같아. 내가 필요한데 어떻게 쓰이는데 필요할 것 같아. 아이들한테 이 물건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쓰임도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글을 써보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글쓰기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B단계 3호 4주차에 걸쳐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오늘 해드렸는데요. 네, 저는 4호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항상 제가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구성을 하면서 4가지 분야, 언어, 환경, 스포츠, 경제 분야 제가 다뤘는데 어찌됐건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분야들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토트넘호스퍼도 될 수가 있고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쵸? 그 다음에 광고도 생각해보면 광고도 되게 어때요?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네. 제품이면 제품, 브랜드, 광고의 분야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옷 브랜드면 옷 브랜드, 그 다음에 음식이면 음식, 그 다음에 제품이면 제품, 물건이면 물건, 가전제품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사 상식을 뉴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주시고요. 2번째, 모티베이션입니다. 모티베이션 아이들한테 항상 동기부여 그리고 자극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절로 신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테마도 유도리 있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컨시스턴스입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신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 오늘 내가 새로운 단어를 배웠는데 어떤 기사에서 배운 단어는 여기에 활용해보더라. 이런 뜻이 있다더라.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단어가 새로운 지식이 되고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사 이해하기. 기사를 이해하면서 아이들은 문해력, 독해력을 쌓을 거고요. 창조하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만의 생각을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서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학습 효과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캐리더스 NI B단계 3호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4호 새로운 그리고 재밌는 주제들로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